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는 일단 저번에 다 했던 건데 위에는 뭐 딱히 볼 필요 없고요. 2의 정의라고 해가지고 어떤 거를 2라고 했냐면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 이런 건 우리가 수투 때 배웠던 수가 아니야. 어떤 느낌이냐면 무한대분의 k는 어떠한 극한값을 갖고 k분의 뭐는 어떤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이런 것들 배웠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구하기 위해선 뭐 최고차함을 비교한다 이런 것들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k는 뭐다? 0. 정확히 말하면 뿔만 0인지 모르고 얘도 마찬가지로 뿔만 무한인지 몰라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러면 약간 1보다 아주 조금 큰 거를 무한 제곱하면 얘가 무한이 나올까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안 나와요? 라고 얘기하면 슈퍼컴퓨터가 저걸 계속 돌려. 그러니까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가. 아직까지 계속 돌리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 느낌 보면은 1 여기를 우리가 극한은 우극한하고 절칸이 존재하는데 우극한이라고 생각하면 1 더하기 0의 0분의 1인 형태니까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인 느낌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러한 수가 어떤 수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걔를 2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2의 정의야. 무슨 말인지 따라와. 그래서 제가 2의 정의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딱수 나왔을 때 대입해봤을 때 요렇게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이라는 느낌을 받아들이면 아니야 약간 2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또는 좌극한에서 바라보면 좌극한은 1보다 조금 작은 거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0이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무한제곱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얘가 대충 어떠한 값에 가까이 가냐면 2.7 뒤에 어쩌고저쩌고 파이처럼 계속 끝없는 점점점점이라는 수로 가까이 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2인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리치 2인 로그를 우리가 여러가지 로그 형태 중에 이렇게 리치 2인 애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얘를 lnx라고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저 두 개.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봐봐. 이 2라는 거를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표현되기도 하냐면 내가 x분의 1이라는 거를 t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x분의 1이라는 걸. 자, 그러면 x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t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 무한으로 간다는 얘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주어진 예를 또 이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t가 무한으로 간다. 이때 1 더하기 t분의 1의 t 이런 형태로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괜찮니? 그럼 너네가 이걸 볼 때는 이게 뭘까?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이니까 얘는 2의 형태로 만들어줘야겠구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런 놈이 나온다고. 문제는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2x분의 3x분의 1이라는 형태가 나오는데 얘를 1 더하기 0의 무한제곱 형태니까 얘가 2다라고 먼저 바라봐 주는 거야. 근데 2는 여기에 온 애의 역수가 따라와야 되니까 사실 필요한 거는 여기가 2x분의 1이라는 애가 필요하다는 거지. 2x분의 1.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줘야지 2분의 1하고 2가 사라지니까 식의 변화는 없는 거지. 자, 그러면 이때 1 더하기 2x의 2x분의 1이라는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2의 3분의 1제곱의 전체 제곱 2가 따라오니까 답은 2의 3분의 2라는 놈이구나 이렇게 찾아주는 게 이에 관련된 문제였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그 아래 맨 아래 거기다가 별표 한 5개 정도 쳐놓고 2의 정의를 이용한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극한 이거는 그냥 싹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오세요. 싹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암기와 더불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얘기합니다. 자, 일단 얘 뭐라고 했죠? 1. 얘는 ln a분의 1. 얘는 ln a. 얘는 1. 왜요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저번에 왜요에 대해서 증명을 해줬어. 요것들 막 얘네를 t라고 치환하고 얘는 이 x분의 1을 여기로 올리면 걔가 2가 돼가지고 다 해줬단 말이야. 그래서 저거는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어디까지 생각하는 게 좋냐면 여기가 더러울 때 답을 냈는데 좀 내가 미심쩍어 또는 나는 미분법을 연습하고 싶어.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형태냐면 x에 0을 대입하니까 0분의 ln 1이니까 0인 형태지. 그럼 0분의 0인 형태에서 우리가 로피탈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로도 꼭 활용을 꼭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극한을 구한 거랑 로피탈을 구한 거랑 답이 달랐다는 얘기는 둘 중 하나야. 극한의 형태를 너네가 잘못 취했거나 미분법이 틀렸거나. 미분법 저기서 연습하셔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 너네가 모의고사 고3 때 이제 풀어나가면 이 극한을 가지고 가는 형태는 이걸 딱 보면 그냥 로피탈에서 미분해서 끝낼 거거든. 근데 또 출제자는 로피탈은 교과 과정이 아닌데 너네가 로피탈 쓰는 게 마음에 안 들겠지. 그러니까 로피탈 못 쓰게끔 낼 거야. 쓸 수는 있어. 근데 미분하면은 너무나도 더럽게 나오는 이 형태.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래서 이 형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 로피탈도 당연히 해주시고. 그럼 로피탈 한번 써보면 자 이거 로피탈 써면은 분모 미분하니까 1이고 분자 미분하면 뭐 나오는 거지? 1 더하기 x분의 요거를 미분한 1이 따라오는 거죠. fx분의 f 프라임 x니까. 따라옵니까? 그리고 x에 0을 대입하니까 뭐가 나와?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자 이거 마찬가지로 미분하면 1이고요. 로그 a의 1 더하기 x 미분하면 ln a분의 1 튀어나가고 마찬가지로 1 곱하기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야. 따라오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x에다 0 대입하니까 ln a분의 1이 나오겠다. 자 ax 미분하면 뭐였어? ax ln a였지?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지. x에 0 대입하니까 ln a 나온다 이렇게. 자 이거는 분자 미분하면 2x고 분모 미분하면 1이지? x에 0 대입하니까 1 나온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겠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좀 로피탈까지 활용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요.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5 이쪽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외워주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미적분에 대한 개념 선생님이 준 프린트 요거 외워나갈 거거든요. 근데 외워나가기 전에 조금 정리할 것들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그래 조금 밀릴 거라 생각했어요. 선생님 생각해도 좀 오버했죠? 오버했어. 그래서 다음 과제가 이제 여기 이거 3단원 2스텝까지거든요. 이건 해보셔야 돼요. 오늘까지. 아시겠나요? 다음 과제가 여기 2스텝까지니까 400 많아요. 492번까지입니다. 492번까지. 아시겠나요? 원스텝 제끼고 2스텝 해오시면 됩니다. 할 수 있다. 이미 알고 있는 거라서 수원 개념이니까 조금 빠르게 나갈게요. 자,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는 좌표와 동경의 길이에 의해 정의가 된다. 그래서 이거 하위 단계의 개념이 어떤 게 하위 단계의 개념이 있는 거냐면 삼각 B라는 애가 요거 하위 단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삼각 B는 어디서 정의가 됐냐면 얘는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된 게 삼각 B였어. 그래서 우리가 사인 세타라는 걸 볼 때 사인 세타를 여기 세타가 있고 여기 직각이 있으면 여기를 뭐 ABC라고 잡으면 A분의 C 이렇게 나온 애가 삼각 B였어. 자 그러면 삼각 B가 왜 하위 개념이냐면 삼각 B는 여기 세타가 직각 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세타가 절대로 90도가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직각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 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값은 0도에서 90도 사이였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그게 답답한 거야 수학자들은. 아니 90도까지만 있는 게 아닌데 사인 100도라는 거는 왜 없어? 왜 없어? 만들면 되지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좌표를 가지고 정의를 그냥 같이 해버린 거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하고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좌표를 이렇게 나타내고 동경을 그렸을 때 그놈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있을 텐데 이 동경은 사실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거든. 근데 그 직선을 그냥 일부러 잘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비율을 볼 거기 때문에 잘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요놈의 좌표를 x, y라고 하고요. 그때 동경의 길이, 요 길이를 내가 r이라고 잡을 때 사인 세타라는 놈을 동경의 길이분의 y 좌표, 코사인 세타라는 놈을 동경의 길이분의 x 좌표, 탄젠트 세타라는 놈을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내렸다. 이거 삼각함수의 정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사인 120도를 구하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어떻게 찾아 사인 120도? 너의 방법을 얘기해. 너의 방법. 작게 만들어? 각변환 공식? 오케이 그래. 첫 번째 각변환 공식이 있습니다. 얘를 사인
90도 더하기 30도로 생각을 하던지 또는 사인 180도 마이너스 60도라고 생각을 해서 90도가 몇 개 있는지를 쪼개서 각변환 공식을 활용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90도가 한 개 있으면 성빈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그래서 코사인 30도로 바뀌고 요 놈의 3분면을 봤더니 2, 4분면이다. 그럼 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를 한다. 그래서 삼각 B의 형태로 바꿔서 답을 낸다라는 거야. 왜냐면 삼각 B가 좀 더 익숙하고 너네가 열심히 외워왔던 거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코사인 30도라는 놈은 2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90도가 두 개의 짝수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사인 60도. 마찬가지로 얘 120도가 2, 4분면이니까 사인은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플러스. 그래서 답은 2분의 루트 3. 얘가 첫 번째 방법 각변환 공식에 대한 방법인 거야. 됐니? 자, 그러면 각변환 공식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원래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먼저 배우거든. 그래서 원래는 정의를 가지고 풀다가 나중에 추가적인 방법을 여러 가지를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그중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각자 익숙한 거를 가지고 그대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정의는 개념이니까 개념은 알고 있어야지. 자, 그래서 얘를 사인 120도를 정의를 가지고 구한다면 120도라는 동경을 그리세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120도라는 동경을 그리면 대충 여기 어딘가 120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은 이 동경의 길이와 요놈의 좌표를 찾아주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가 120도니까 여기를 60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수순의 발을 내리면 여기 길이 B가 2대 1대 루트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럼 요놈의 좌표는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고 동경의 길이가 2가 따라오기 때문에 사인 120도는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정의를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분모가 3인 기하분수의 형태는 얘네가 전부 다 절대값 크기는 똑같다라고 했거든. 크기. 그러면 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뻘마 2분의 루트 3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에서 양수니까 얘네가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은 3, 4분면, 4, 4분면에서 음수니까 얘네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 120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은 30도, 45도, 60도 요거거든? 60도도 있지만 그럼 얘는 30도가 몇 개인지 45도가 몇 개인지 60도가 몇 개인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는 60도가 두 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럼 60도가 두 개니까 3분의 2파이 이쪽에 걸려서 바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래서 방법은 사실 총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채울 거는 여러분들 사인 세타 그림 하나 대충 그려놓고 그냥 써. 알고 있어도 써.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그 다음에 시컨트 세타, 코시컨트 세타, 코탄젠트 세타. 준우야. 네. 공식은 열심히 외웠는데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쵸? 시컨트가 뭐예요? 그거 뒤집은 거야. 뭘 뒤집은 거? 사인 요소. 코사인의 쌤. 백날 첫날 시컨트로 외워놓고 사인 세타 분이라고 해라. 문제 맞추는지. 코시컨트 세타는? 이게 사인. 이게 사인.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앞에 코 붙이면 된다고. 여기 앞에 코 붙여. 시컨트 앞에 코 뭐래? 맞아. S. 코사인 다시 사인의 역수는 사인 앞에 코를 붙여. 그래서 코시컨트 이렇게 따라가는 거고 탄젠트의 역수는 앞에 코 붙여서 코탄젠트. 코사인의 역수는 코가 두 개에서 사라진다. 시컨트 이렇게 두 개면은 소거시켜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에 코를 붙임으로써 조금 유치하게 생각해야지 덜 까먹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지우고. 자,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 1 알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 세타 알죠? 맞나요?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뭐예요? 뭐라고요? 시컨트 제곱 세타 쓰세요. 1 더하기 코탄 제곱 세타는? 네, 코시컨트 제곱 세타. 자, 봅시다. 공식 나오는 건 되게 간단하다 얘들아. 우리는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놈을
양쪽을 사인 제곱으로 나눠볼 거고 양쪽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얘를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1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얘가 뭐란 얘기야? 코탄젠트야. 그래서 1 더하기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얘는 뭐야? 사인의 역수? 네, 앞에 꼭 치면 된다고요. 코시컨트. 그래서 코시컨트 제곱 세타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양쪽을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따라와서 얘가 탄젠트여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 얘는 앞에 코 붙이니까 코가 사라진다. 시컨트 제곱 세타 기억해줘야 된다. 외우는 방법은 일하다가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지고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진다. 됐나요? 일하다가 타면 시커매진다. 일하다가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근데 갑자기 일하다가 탔는데 코가 시커매졌다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오케이? 이렇다면 시커매지고 이러다 코가 타면 코가 시커매진다. 이런 식으로 조금 기억을 해주면 좋겠다. 그 하나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인 덧셈 정리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아그로깡으로 그냥 물어볼까요? 했었어요. 무슨 당연히 했지. 우리 미적분을 했는데 저번 시간에 말고 예전에 이거 시험도 계속 봤죠? 근데 좀 징그럽게 계속 보는 시험들이 하나요? 저안 했어요. 아니 근데 여름방학에 했잖아. 했잖아. 저 정경 쌤이랑. 저기만 그냥 생각. 진짜 하루만 했어요. 저. 그 같은 거 했었어. 한번 아, 미적분을 선생님하고 안 했나? 네, 쌤이랑 안 했어요. 그래? 아, 그랬던 것 같다. 그래도 그래도 확인했잖아. 아니 근데 진짜 하루만 하고 다음날 하루만 하고 넘어가고? 네, 하루만 하고 넘어가고 있어. 아, 선생님은 하루 하고 넘어가는 건 맞는데 시험은 계속 봐. 아, 까먹지 않게. 아. 요거는 계속 앞으로도 봐야 돼. 자,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사코풀 코사 사인 코사인 코사인 사인 외워주세요. 그냥 이것도 그냥 계속 흥얼거리세요 여러분들. 노래 듣듯이 사코풀 코사 사코풀 코사 사코풀 코사 기억합니다. 사코풀 코사. 자, 그러면 얘는 이 주어진 공식에다가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코사인은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그럼 마이너스가 사라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도 코사인 베타가 따라오는 거고, 자, 여기 사인이 기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마이너스가 튀어나가겠지?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얘는 코코마 신신. 그래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그래서 얘는 코코마 신신 코코마 싱싱이라고 하든 뭐 싱싱카를 타는 꼬꼬라고 하든 뭐 알아서 하세요. 진짜 이렇게 계속 얘들아 몇 번 불러버릇해야 돼. 기억이 나요. 기억나지? 대충 막 일반 그치? 약간 뭐 맞아. 일반 탄탄탄 뭐 대충 기억나잖아. 아, 왜냐면 그렇게 해야 돼. 시험 때 진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럼 약간 어떻게든 알겠죠? 흥얼거리셔야 됩니다. 애들이 옆에서 뭐라 하든 살코풀코사 시험 볼 때는 해야 된다고요. 자, 그럼 얘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는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보관화가 없고요. 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얘는 더하기로 바뀐다. 이렇게. 자, 그리고 탄젠트 일반 탄탄탄 풀타인데 선생님이 그거는 자유롭게 외울 거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알아서 하라 그랬어. 알겠니? 그래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1만 탄탄 탄풀탄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따라온다. 자, 그리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똑같습니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으면 탄젠트는 기함수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거여서 여기 분모의 부호가 바뀌는 거고요. 여기도 분자에 대해서 베타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계속 시험 볼 거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뒷장 바로 넘어갑니다. 자, 백악공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봐봐. 저 공식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사실은 외워야 돼. 알겠니? 저 하나는 따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사인 2알파는 여기서 요 놈을 가지고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어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어서 정리를 해보면 얘가 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온다라고 외워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얘는 주어진 요 공식에 베타 대신에 알파 넣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나오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코제곱을 사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얘를 1-2배의 사인 제곱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고 사제곱을 1- 코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지? 맞아. 그래서 얘를 2배의 코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도 기억해 주셔야 된다. 됐죠? 자, 탄젠트 2알파 똑같습니다. 여기 베타 대신에 알파를 쏙 대입해버리면 되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배의 탄젠트 알파 얘가 백악 공식입니다. 이 공식에서 튀어나온다. 됐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외우는 거 맞는데 정말 안타까운 시험자들이 많거든요. 뭐냐면 여기까지 외워서 써놓고 저건 안 외웠대. 선생님 저 이거 못 외웠어요. 이거는 약간 좀 떨어지는 학생인 거야. 왜? 여기까지 외우면 이걸 대입해서 하면 되는데 고지고대로 그냥 따로따로 외우려다가 어쨌든 내가 이걸 외워야 되는 건 맞는데 시험 때 이걸 썼는데 저걸 못 쓰면 선생님은 화는 안 내고 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아 그래? 이건 안 외웠구나? 그래 다음에는 외워오렴.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걸 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거는 웬만하면 다 써. 저거는. 근데 이제 마지막 반각공식. 요거를 외워놓고 반각공식은 이제 또 진짜 못 쓰거든. 반각공식 똑같이 써주면 되는데 보세요. 자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 자 이건 어디서 끄집어내오는 거냐면 여기서 제곱 알파라는 놈은 여기밖에 없잖아 얘는. 맞아? 그래서 여기서 끄집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끄집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 각이 2분의 알파니까 여기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쏙 대입해봐. 그럼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얘랑 여기 쏙 대입해보면 코사인 알파가 1-2배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 이렇게 따라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자 넘어가고 넘어가. 그러면 1- 코사인 알파인데 걔를 2로 나누니까 이런 공식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해돼요? 따라오니까? 자 그럼 백악 공식은 뭐냐면 각을 작게끔 만드는 거야. 각을 작게끔. 다시 각을 작게 통일시키는 방법이에요. 얘는 각을 크게끔 만드는 거다 얘들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너네는 자유롭게 각을 절반화 할 수 있어야 되고 각을 배수화 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주어진 얘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각을 2배 취급으로 바꿀 수 있다. 각을 2배로 바꿔버릴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마찬가지로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요거 2분의 알파 대입한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지? 그러면 그때 얘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 준아 이거 어디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여기? 여기다 2분의 알파. 탄젠트는 뭐죠?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아, 요게 낫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요것분의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분의 요걸 하니까 이 지워져 버리고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삼각함수의 합성. 자 이거는 교과 과정은 아닌데 근데 문제를 걸러놓으면서 풀기에는 그런 문제들이 또 많기도 하니까 일단 그냥
기억하고 어렵지 않거든? 어렵지 않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암기해주세요. 자, 삼각함수의 합성 어떤 느낌이냐면 A 사인 세타, B 코사인 세타 이런 애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오면 하나의 함수로 통일시켜주는 게 기본이잖아.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도 하나의 함수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게 합성이에요. 그럼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냐면 얘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대충 언제 활용이 되냐면 삼각함수의 합성은 언제 활용이 되냐면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할 때 활용이 사실 굉장히 잘 되거든. 예를 들어서 2배의 사인 세타 더하기 3배의 코사인 세타의 최대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럼 너는 어떻게 풀래? 이거 모른다라는 가정이고 어떻게 풀래? 못 풀죠. 못 풀지. 맞아? 자, 근데 이제 주어진 얘를 합성한다고 생각하면 얘가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게 뭐가 따라와? 13 따라오고 있지. 그리고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니까 이 사인의 최대값은 어차피 몇? 1. 얘는 마이너스 1부터 1이거든. 그럼 최대값은 뭐라는 얘기? 루트 13. 최대값은 뭐라는 얘기?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가 왜 이렇게 따라오고 선생님 이때 이 알파는 뭐예요? 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되는데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덧셈 공식으로 쪼개버리면 제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거든. 덧셈 공식으로 쪼개면. 자, 그래서 자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세요. 사인의 개수를 x 좌표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사인의 개수를 y 좌표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저 좌표를 찍어보면 대충 a, b가 그냥 양수라고 한번 가정하고 해볼게. 그럼 a, b가 여기 어딘가 찍혀서 요 놈을 연결했을 때 얘를 동경으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요 놈을 알파라고 잡아주면 저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거거든. 봐봐. 자, 그러면 내가 얘를 x좌표, 얘를 y좌표로 생각해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사인 알파하고 코사인 알파를 충분히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사인 알파는 뭐야? 동경의 길이분의 y좌표 이렇게 가면 되잖아. 동경의 길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좌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코사인 알파는 동경의 길이분의 x좌표니까 이렇게 써버리면 일단 코사인 알파를 그냥 하나로 내 맘대로 정한 거야. 내 맘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정한 거야. 그럼 이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려면 좌변이 우변이 되든지 우변이 좌변이 되는 걸 우리가 끄집어내기만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내 맘대로 알파 잡았고 우변이 좌변이 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우변을 덧셈 정리 공식으로 사인 공식 뭐였지? 사코풀 코사 이렇게. 그래서 주어진 얘를 갑니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사코풀 코사 공식을 써버리겠다라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 사인 세타 따라오고 코사인 알파 따라오고 코사인 세타 따라오고 사인 알파 따라와서 우변을 저렇게 일단 바꿔버릴 수 있겠죠. 괜찮나요? 자, 근데 이때 내가 코사인 알파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니까 뭐가 나와? a 사인 세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따라오니? 얘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니까 약분되고 b 코사인 세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이게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얘를 x좌표, 사인의 개수를 x좌표, 코사인의 개수를 y좌표로 잡고 그놈이 이루는 동경의 각을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이렇게 합성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따라오세요. 제가 삼각함수의 합성 교과 과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번에 나한테 유형 가져온 거 있잖아. 네.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저 적은 거. 비슷한 거. 그치. 네. 그게 뭐 교점 3개인가 찾으라 했잖아. 합성을 알면 사실은 바로 그래프 그려서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 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할 건데 좀 하나만 추가합시다. 하나만. 거기 아래 안 쓸게.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써 옆에다. 두 직선이 이루는 얘가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그리고 다시 1 더하기 m 프라임 분의 m 마이너스 m 프라임 여기까지도 써서 얘까지 같이 외워주세요. 자, 봅시다. 문제가 뭐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 즉 요놈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요놈을 구하라는 문제.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보세요. 내가 요놈의 각을 알파라고 잡아버리고 요놈의 각을 베타라고 잡아버리면 요 예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주어진 얘를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놈을 구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때 탄젠트 알파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 직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m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탄젠트 베타가 의미하는 건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얘가 m 프라임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때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공식을 써버리면 1 더하기 저놈들 따라오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어진 이 공식이. 그래서 얘가 m 프라임 분의 m 마이너스 m 프라임 절대값까지 씌워줘야 됩니다. 왜냐면 봐봐, 얘가 사실 예각일 수도 있지만 어떤 그래프에선 얘가 아니라 얘가 예각일 수도 있는 거잖아. 얘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애가 예각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까지 따라오면 여기가 예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예각이거나 또는 얘가 예각일 수 있어. 이 각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파이에서 얘를 빼버리면 되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요 각은 파이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뺀 요 각으로 따라올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든 요놈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게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얘는 각변한 공식을 써버리면 어쨌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근데 부호는 예각인 거니까 얘가 예각이니까 무조건 양수로 튀어나오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절대값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두 직선 이룬 예각을 구하는 하나의 공식이 된다. 그거에 대한 과정은 이런 과정을 띄고 있다. 됐습니까? 조금 간략화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공식화해서 외워주셔야 된다. 한 김에 그냥 3단원 개념 끝까지 다 할게요. 극한 외워야 될 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얘들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다. 오케이? 그래서 저거 증명 이따 할게요. 오케이? 나머지는 요걸 가지고 다 증명이 되는 거야. 이 증명은 이따가 좀 문제도 나와있으니까 선생님 그거 가지고 보여줄게. 자, 어쨌든 주어진 얘가 1이어서 걔를 가지고 얘네를 다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건데 탄젠트는 우리가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버릴 수 있겠지? 그럼 얘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뭐라고? 1이라고. 그럼 얘가 1이야.
그리고 여기 x에 0 대입하니까 얘도 뭐야? 코사인 x도 1이지? 그니까 얘가 1이 나와. 그래서 결론은 x분의 탄젠트 x도 1다. 이거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우선 들어야 돼요. 그럼 난 이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내가 얘를 구하려고 할 때도 0을 대입하니까 분모형 분자 0이야. 그래서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야. 다시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로 바꿔버리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가 요 놈인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사인 x를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럼 사인 x를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분모 분자에다가 내가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해버리면 1 마이너스 코제곱이 되니까 분자가 사인의 형태로 충분히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야. 이유는 x분의 사인 x가 0으로 갈 때 1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 요 놈은 x분의 사인 x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이어서 1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x에 0을 대입하니까 얘는 2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 값은 2분의 1이 나온다. 더 나아가서 봐봐. 사인 x는 그러면 분모의 x가 몇 개 필요한 거야? 한 개 필요한 거야. 탄젠트 x는 분모의 x가 몇 개 필요한 거야? 한 개 필요한 거야.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분모가 x에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럼 x가 한 개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발상. 오케이. x 한 개면 얘가 한 개가 되어버리는 거거든. 그럼 x분의 사인 x는 1이지. 그치? 그리고 사인 x 하나 나와있지. 발산 아니네. 그리고 1 더하기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x에 0 대입하면 얘가 0이죠? 그쵸? 그러니까 0이 되어버리는 거야. 0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쨌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떠한 값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3개고 1개고 할 때는 그때그때 여러분들 조금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봤을 때 애들이 얘를 어떻게 많이 하냐면 x분의 탄젠트 x 곱하기 x고 x분의 사인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얘가 1이고 맞니? 얘는 0으로 가니까 뭐 무한이겠지? 얘 1이고 무한이야. 그럼 결론은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야. 저렇게는 절대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형태는 x분의 사인 x니까 여기서도 x분의 사인 x 형태를 열심히 끄집어내야 된다는 건데 잘 봐. 자, 탄젠트 x를 코사인분의 사인 x로 바꿔버리면 얘는 x제곱분의 c분의 s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빼기 s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로 묶고 분모분자의 c를 곱할게. 그럼 분모분자의 c를 곱하면 여기가 1-c 따라오고 여기가 x제곱 따라오고 분모분자의 c 곱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선생님 무슨 세 개입니다. 3개 필요해요. 자, 그럼 이때 이 x 하나는 얘가 처리하겠지. 이 x 2개를 얘가 처리하겠네. 좀 전에 위에서 했죠? 따라오니까 그럼 답은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나 처리하면 1, 2개 처리하면 걔가 뭐다? 2분의 1이다. 그리고 여기 x에 0 대입하니까 코사인은 1이지? 그러니까 얘도 2분의 1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형태가 보이면 얘 x가 몇 개 필요한 놈이야? 3개 필요한 놈이야. 3개 필요한 놈. 이렇게까지 이렇게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따라올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구할까? 정석적인 방법은 여기 x의 형태와 x의 형태가 똑같아야지 1이야. 그러면 얘는 여기가 bx니까 여기도 bx가 있어야지 얘가 1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bx를 내 맘대로 만들어줬으니까 다시 이렇게 만들어야지 식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a분의 b니까 답은 a분의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조금만 더 나아가면 너네는 이제 과제할 때는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냐면 그냥 sin bx는 bx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sin x는 그냥 x로 봐버리면은 그게 답이 나온다. 이렇게 약간 검토할 때는 저런 식으로 조금 얘기하면 되고 정석적인 풀이는 여기서 정석적인 풀이가 됩니다. 그럼 준호야, 이거 뭐 나올까? a 제곱 나옵니다. x분의 sin ax 곱하기 x분의 sin ax지. 그럼 얘도 a고 얘도 a여서 a 제곱 나와. 요거 실수 엄청 많이 한다 이거. 요거 맨날 a래. 맨날 보여주면 그리고 또 a를 보여주면
스트레스 많이 합니다. 여기 다 써놓고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뭐 나올까요? 2분의 1 A 제곱 나옵니다. 여기 x 대신에 ax 들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 x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저기서 a 제곱 나오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나오면 빠르게 조금 이렇게 처리하는 습관을 좀 잡아주세요. 선생님 저 처음인 것 같아요. 주는 거 완전 처음 보는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처음이면 정석적으로 해도 되는데 빨리 갈 거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아 이거 전교였으면 안 해주셨어요. 그냥 왜 그래? 네, 그냥 사인은 그냥 저거 X 취급해갖고 1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봤어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나오는 원리는 일단 저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주어진 것들 하나만 다 외워주세요. 원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수렴하는 극한을 알고 있는 건 요거 하나야. 이거 하나 가지고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요 하나는 왜 1이냐, 왜 1이냐면 그건 이제 모르지? 그래서 요것만 증명하면 나머지는 다 요거기 때문에 증명이 끝이다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래서 주어진 걸 증명을 좀 할 텐데, 네, 469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9번. 중요한 선생님들 맨날 안 하면 까먹어서. 얘를 이제 뭐 샌드위치로 정리하겠다, 샌드위치 정리로 증명하겠다라는 건데, 봅시다. 원을 만들어볼게요. 경지를 1인 거 만들어서 값을 x라고 하겠다.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요놈의 넓이 일단 먼저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놈의 넓이 어떻게 표현될까? 여기 1이야, 여기 x야, 여기 뭐야? sin x죠? 됐습니까? 여기는 코사인 x인가? 맞아? 그러면 요 빨간색의 넓이는 2분의 1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표현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은 요 부채꼴의 넓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럼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r제곱 세트를 이렇게 구하지?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이니까 1의 제곱 곱하기 세타 각 x 따라서 이렇게 따라가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삼각형을 끼고 있는 부채꼴이니까 부등호는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저기 가장 커 보이는 삼각형 있죠? 요거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1 보이셔야 되고, 그럼 여기는 뭐예요? 탄젠트 x인 거지? 선생님이 이 그림 보면은 얘는 코사인, 사인, 탄젠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다 라고 읽어줘야 된다고 했어. 이 그림 본 순간 코사인, 사인, 탄젠트 다 표현되는 그림이다. 자, 그래서 저 마지막 놈의 넓이가 가장 클 텐데 저 놈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탄젠트 x 이렇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양쪽을 sin x로 나눠. 자, 양쪽 일단 2분의 1로 다 나눠버릴게. 2분의 1 양쪽을 sin x로 나눠볼게. 그럼 양쪽을 sin x로 나눠버리면 코사인 x 따라오고, 여기 sin x로 나누면은 sin x분의 x 따라오지. 그 다음에 요놈 sin x로 나누면 얘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럼 사인이 나오니까 코사인 x분의 1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요 상황에서 내가 x를 0으로 보내버리겠다라는 거야. x를 0에 대해서 한없이 가까이 보내버리면 얘 어디에 수렴해? 1. 얘 어디 수렴해? 1.
양쪽 다 1의 수렴하네. 그럼 얘도 어디 수렴한다? 1의 수렴한다. 이 샌드위치 정리를 사실 제공해야 됩니다. 이래요. 저 그림 하나에 의해 샌드위치 정리로 주어진 얘가 1이라는 놈을 갖는구나라는 게 사실은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세요. 자, 근데 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 x가 0 플러스일 때만 증명을 한 거거든. 그래서 지금 거기 문제 보면 1, x가 0 플러스일 때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2, x가 0 마이너스일 때 증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증명해야지 얘가 1이라는 게 증명이 될 거 아니야. 우극한도 1이고 좌극한도 1이니까 극한 값은 1이라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좌극한 알아서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좀 생각해보고 막히면 이제 뭐 답지 뭐냐 외우든지 증명 따라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요 그림이 제일 중요하니까 선생님은 저기까지만 할 거고 좌극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고 답지 보면 충분히 될 거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1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태까지 우리는 다 외워주고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나요? 애들 하나만 예쁘다 줬을게. 하나만. 너네가 선생님이 그것만 써주면은 이제 그거는 달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바로바로 답이 나오거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내가 요걸 딱 물어보지? 그럼 모른다? 이거 뭐야? 장재원님 요거 뭐예요? 이하리님 요거 뭐예요? 영화. 답은 0입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얘기해 줄 건데 봐봐. 0 대입하면 이게 0이지. 여기 0 대입하면 뭐야? 몰라요. 맞습니다. 몰라요. 모르는 거야. 사인 막 이렇게 교동치는데 모르잖아. 근데 사인은 어차피 1에서 마이너스. 오케이. 어차피 1에서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무한이어야지만 얘가 0이 다른 값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얘가 한낱 상수면 거기다 0 곱하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샌드위치 정리. 자, 뭐냐면 x 사인 x분의 1이라는 놈은 요 놈의 최대값은 1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값 x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니까 x가 음수 양수에 따라 다를 거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절대값 x보다는 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따라옵니까? 그리고 x를 0으로 보내버려요. 자, x를 0으로 보내버리면 요거 어디에 수렴해요? 0. 요거 어디에 수렴해요? 0. 그니까 샌드위치 정리에 대해 얘도 0. 그 느낌이 요 느낌이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x분의 sin x x가 0으로 가면 요거 1 요거에 밑자 보면은 갑자기 저거 안 될 수 있는데 대입해가 추천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야. 이해됩니까? 저거까지 조금 생각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성빈아, 이렇게 가면 뭘까? 여기가 제곱으로 바뀌면 뭘까? 0이겠지. 아니 제곱으로 바꿔도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아니 제곱으로 바꿔도 여기 그냥 이렇게만 따라오는 거 아니야? 맞지? 세제분 안 물어본다? 자칫 우리 서로 여기가 상할 수 있어. 준우야, 이거 뭘까? 0. 0이겠지? 당연한 거다 얘들아. 공감 돼요? 공감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일단 2단원에 대한 개념은 다 마무리가 된 건데 이제 1, 2단원은 우리가 수원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떻게든 꾸역꾸역 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 중에 조금 애매한 걸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줄 거고요. 여기는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투스텝에서 빈출 문제를 한번 같이 쭈르쭈르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러분들 먼저 생각하고 선생님이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빈출 문제 먼저 마무리해볼게요. 2단원 어디까지요? 일단은 급수. 2단원 급수요? 아. 1단원 수열의 극한, 2단원 급수. 아. 됐어? 자, 그래서 97페이지 356, 357 해보세요. 너네가 지금 이걸 풀어서 맞췄다. 그러면 과제 때 할 필요 없는데 지금 풀었는데 나는 못 풀어서 구경무에 풀을 기다렸다. 그러면 해야지. 3호 줄게요. 356 아니야? 97페이지. 95.
페이지에 써놓으셨어요. 페이지가 다르네. 문제가 아닌가 설마? 맞는데? 3으로 3은 페이지가 다른 겁니다. 페이지는 왜 다르지? 문제는 똑같은 것 같아. 3으로 3은 7 빈줄 맞죠 둘 다? 경화세 안 되겠네. 풀었으면 뒤에도 빈출 쭈루루쭈루루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 빈출이랑 쭈루루 계속 한번 해볼게요. 마구잡이로 풀면 안 되니까. 자, 3, 5, 6 한번 볼게. 자, 일단 x가 무한으로 갈 테니까 x에 무한으로 한번 대입을 해봐 그냥.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주고야? 1, 1에 무한. 근데 사실 얘는 1보다 조금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거잖아. 실제 1보다 조금 클까 작을까? 크겠지? 맞아, 분자가 더 크니까. 그러면 1 더하기 0의 무한의 느낌이야. 그걸 뭐라고 부르겠다고? 2. 이제 분명히 2인 놈일 거야. 그럼 2는 1 더하기 0에 1 더하기 어쩌구에 요거의 역수 형태 이렇게 정확히 따라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당연히 얘를 이렇게 쪼갤 생각인 거고요. 주어진 얘를 x-1분의 x-1 더하기 3 이렇게 쪼개주시면 1 더하기 x-1분의 3에 x제곱 이렇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는 요놈의 사실 역수인 형태가 필요한 거잖아. 맞니? 그럼 요놈의 역수 형태가 필요하니까 빼기 1 만들어주고 3 요게 사실 필요한 거야. 된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를 기존의 형태랑 똑같이 만들기 위해선 요거에 세제곱을 해줘야 되고 더 나아가서 1 더하기 x-1분의 3을 하나 곱해줘야지. 이래가? 그래야지 정확하게 딱 x인 놈만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제 풀어보면은 얘가 완벽하게 2고 2의 세제곱이고 x 무한으로 가니까 이거 어차피 1이지? 그러니까 답은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게 정확한 풀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럼 따라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 여기 요거를 생각을 좀 더 해줘야지, 그치? 자, 마찬가지로 3, 5, 7, 1 갑니다. 자, 일단 얘 보시면 얘는 ln 2x분의 2x 더하기 5 요놈의 x제곱이 이런 느낌으로 일단 생긴 놈인 것 같다. 그럼 x에 무한 대입해보니까 1의 무한제곱 얘가 2 어쩌고 형태다라고 다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ln 1 더하기 2x분의 5의 x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의 역수가 정확히 따라와야지 걔가 2란 말이야. 맞아? 그럼 요거의 역수니까 사실 내가 필요한 건 5분의 2x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내 맘대로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2분의 5제곱을 해줘야지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얘가 2고 2에 2분의 5제곱이 돼서 답은 2분의 5 이렇게 나온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따라왔어?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답은 마이너스 6이에요. 357의 2번 답은 마이너스 6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뒤에 빈출도 한번 쪼르륵 봐줄게요. 여러분들. 쉬었다 합시다. 네. 아, 빈출 번호 손대로 가냐고요? 다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좀 겹치는 것들 빼고 하려고 했어요. 자, 3, 5, 8. 자, 일단 이거 무작정 대입하기 전에 항상 정리가 되는지부터 봐야 되는데 통분하면 정리될 것 같다는 느낌 왔어 안 왔어? 야, 안 왔어. 통분하면 정리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왔어? 이렇게 그럼 봐봐. 애초에 수를 여러 가지 관점으로 봐줘야 되는데 여기는 1 더하기 막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런 거니까 당연히 숫자로 생각하면 또 통분하면 지워지겠다는 느낌이지. 문자 들어갔다고 바로 안 왔다라는 것 같은데 일단 정리부터 해보니까 쪼르륵 다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2분의 1인데 여기가 있어서 2n분의 2n 더하기 1에 2분의 n제곱 이렇게 써버립시다. 그리고 n이 무한으로 갑니다. 자, n 무한으로 보내보니까 1에 무한제곱 보이지? 2일 거라고. 그래서 이 형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1 더하기 2n분의 1 만들어주고요. 그럼 여기 역수가 필요하니까 여기가 2n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2n. 그럼 여기 실제로 4분의 1을 곱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답은 2의 4분의 1제곱 이거 답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374. Let's go.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극한값을 기본으로 깔고 그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막힌다고 바로 답지 보시면 안 돼요, 절대. 절대 안 된다. 답지 보면 너무 쉬워. 뭐야, 당연한 거잖아. 시험 때 그게 안 된다고. 극한 절대 안 돼. 답지 막 보지 마세요. 고민하시네요. 자, 374 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의 형태 중 x가 0으로 가고 x분의 2의 x 이렇게 나왔을 때 빼기 1 이거 바로 떠올라야 돼. x분의 a의 x 빼기 1 얘가 뭐였어? ln a 얘가 ln a였다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쪼개줄 생각인 거야. 이렇게. 그래서 4가 나왔겠지. 4개니까 이해돼요? 자, 그럼 얘는 이제 바로 처리하면 얘가 ln 2야 맞니? 근데 여기는 얘가 2x니까 여기가 2x가 와야지 걔가 ln 2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뒤에는 여기 2 만들어주면 2 곱해줘야겠지? 2 ln 2인 거야. 그 다음은 3 ln 2 마지막은 4 ln 2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0으로 갈 때 요거랑 요거 보면은 뒤에 1 필요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극한값 이렇게 읽어주는 거였어.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뭐 연습하자고? 극한 그냥 구하는 거랑 뭐? 시중에 하는 거랑 또 하나를 했잖아. 루피탈 연습해보자고. ax 미분하면 뭐였어? ax ln a. 근데 여기는 ax 형태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보던지 아니면은 여기를 fx라고 봐서 삽수함수에 미분하던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2x를 미분하니까 2의 x ln 2 4의 x ln 4 8의 x ln 8 16의 x ln 16까지 따라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 분모는 1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0 대입하면 답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따라오세요. 근데 얘를 미분할 때 요대로 미분하면 a의 x, b의 ex, a의 fx 말하는 거야. 그리고 ln 2 곱하기 f 프라임 x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죠. a의 fx 미분하는 거. 얘들아
저거 미분하면 그냥 미분 a의 fx의 ln a 곱하기 f 프라임 x 되니?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374번이었습니다. 아래도 보이지 375번 쓱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2x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역수 취해 놓은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n개 있으니까 이런 게 n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치? 그래서 정리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382, 390번 다 넘어갑니다. 할 수 있어요. 다 넘어갑니다. 398, 400 할 수 있어요. 이제 감 잡았을 거라 믿어요. 400번 눈으로 보면 그냥 미분 연습하는 거야. 1에서 미분 가능하다. 1대1, 1대1 하면 같다. 미분하고 1대1, 미분하고 1대1 하면 같다. 미분법 연습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연습 같이 해줘? 싫어? 402 하시고 403 하시고 오케이, 덧셈 정리 쪽 좀 가볼게요. 412번 그 뭐야 그 빈출 아닌데 한번 볼까요? 412번? 뭐였죠? 빈출 아닌데 412번 한번 풀어볼게요. 412번 답지 조금이라도 본 거는 체크해서 다음에 오답번호 다 작성해서 제출할 겁니다. 알겠죠? 정말 아무렇지 않게 풀 수 있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일단 미적분의 시작이야. 그것만 일단 기본으로 해놓으면 괜찮아요. 얘들아, 미적분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배운 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또는 저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412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모의고사는 모르잖아. 그래서 너네가 문제를 딱 보고 이건 어느 단원일까를 생각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미적분은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코사인 사인 다루는 건 미적분은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혹시 그건가? 라고까지 생각이 확장이 돼야 돼. 안 풀렸을 때. 안 풀렸을 때. 이해돼요? 지금은 뭐 바로바로 나오니까 상관없지. 자, 일단 봅시다.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인가요? 아니죠. 그럼 내가 쟤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거예요. 12분의 8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6분의 파이랑 3분의 파이랑 4분의 파이랑 2분의 파이 이런 건 특수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얘하고 얘를 더하는 것도 특수각이다라는 생각인 거야. 왜냐면 이 둘이 더한 사인 6분의 파이 뭐 더하기 4분의 파이를 해버리면 싸고 풀고 싸고 공식으로 쪼르르 나열하면 얘도 사실 구할 수 있게 되어버리는 거지.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도 이제 얘네를 더하기 빼기 한 것들은 모두가 다 특수각이구나 라는 생각인 겁니다. 얘네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10분의 파이라는 값을 다 12로 통분 한번 해줘. 이렇게 되는 거 보여? 즉 여기서 얘를 어떻게 하겠다? 빼겠다. 그럼 사실 12분의 파이라는 값도 지금은 구할 수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이게 진짜 너네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중3 때 사인 15도를 구하려 이런 게 내신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중3 내신에. 그럼 사인 15도를 찾기 위해서 애들이 열심히 막 15도라는 각을 갖고 있는 삼각 직각삼각형을 찾아가지고 답을 내는 게 일반적인 중3이야. 근데 난 일반적인 중3이 아니야. 미적분을 반복한 중3이야. 그럼 그냥 덧셈 정리로 풀어버리는 거야. 사인 45도 빼기 30도 공식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괜히? 그러니까 아는 만큼 좀 확장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놈들을 가지고 덧셈을 가지고 얘를 하나에게 직접 구해버리겠다. 자, 근데 이거 구해도 더러운 애가 나오거든? 그 구하는 게 좀 귀찮거든? 두 번째는 뭐가 보이는 거냐면 전체 큰 틀에서 코제곱 마이너스 싸제곱 또는 코코마 신신 보이는 겁니다. 코코마 신신 코코마 신신 코코마 신신. 그럼 그게 뭐였는데?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코코마 신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심지어 여기는 각 두 개가 똑같지. 그래서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형태로 보인다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였냐면 코사인 2알파였다는 거야.
따라옵니까? 그럼 얘는 사실 바로 답은 뭐야? 코사인 저거 2배 한 2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제가 코코마 CC는 각 같으니까 코코마 CC 형태로 보이든지 아니면 특수각 형태로 보이든지 저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 따라오십니까? 그럼 아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얘네를 코사인으로 바꿔주는 거야. 얘네를 코사인 뭐로 바꿀래? 20 바로 보이셔야 돼요. 역학관계. 그래서 90도는 바로 바뀐다. 얘네 90도 더하기 70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아니 그럼 얘가 코사인 70도 이렇게 바뀌겠네. 망했다. 쌓고 풀 코사니까 쌓고 풀 코사인으로 만들려면 여기도 코사인 10도로 바꿔버리고 여기를 사인 20도로 바꿔버려요. 그럼 각이 사인 10, 코사인 10, 코사인 20, 코사인 20 쌓고 풀 코사 되지. 맞아? 그럼 걔가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의 더하면 사인 10도 더하기 20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사인 30도가 답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돼야 되는데 적응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해될까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로 적응하지 말고 그냥 고재기로만 반복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오답방을 계속 제출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겠지? 코사인이다. 전체를 봤을 때. 혹시 뭐 요거 그게 이할 코사인이야. 그거 뭐야? 됐어? 사실 요걸 유도하는 거야 이 문제는. 근데 여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거든 시험 때. 선생님도 여기 기억이 처음에 안 보였어. 딱 보자마자 나는 처음에 이건 줄 알았어. 근데 요것도 있더라고. 그 오늘 배우죠. 오늘 배운 거. 그것도 오늘 배운 거. 둘 다 오늘 배운 거. 아니면 여름방학에 배운 거. 하고 싶어도 상관없죠. 아무 상관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근데 자유롭게 했는데 너무 더럽다. 그럼 꼭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자, 4, 2, 6에서 4, 2, 8까지 이렇게 좀 묶어서요. 4, 2, 6에서 4, 2, 8까지 묶어서 합성이라고 써주세요. 합성. 4, 2, 6에서 4, 2, 8까지 묶어서 합성이라고 써놓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합성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문제 답지도 그렇고 좀 오버해가지고 설명을 했거든. 그래서 뭘 오버해서 설명을 했는지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봐 얘들아. 자 일단 보면은 얘들아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함수를 통일시키고 각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다시 함수 통일, 각 통일이에요. 근데 지금 함수는 통일이 안 되어 있지. 근데 각은 통일되어 있잖아. 근데 이렇게 함수를 통일시키는 방법이 합성이라는 애가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합성 풀이로 가보면 자 x의 좌표는 사인의 개수였어, 코사인의 개수였어? 모르면 커닝해. 사인의 개수였어. 여기에는 이 x의 개수가 사인의 개수가 x 좌표를 따라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가 1,3이라는 걸 찍어버리는 거야. 여기 1,3 찍어. 그리고 이 동경이 의미하는 게 알파라는 각도다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바뀌는 게 합성이었냐면 주어진 얘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1 더하기 3 따라옵니까? 그리고 사인 x 플러스 알파 이렇게 바뀌었다고. 근데 이 알파라는 각도를 보면 여기가 1이고 루트 3이면 여기가 2라는 얘기잖아. 저 알파라는 각도 몇 도? 60도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시면 2배의 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1이 되는 걸 구해주세요. 사인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는 걸 구해주세요. 그럼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 되는 놈은 6분의 파이 따라와 6분의 5파이 그 뒤에 두 놈은 음수니까 버려야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이거 그 다음까지 생각을 해보면 왜냐면 이 범위가 2파이보다 더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주기만을 볼 게 아니라 그 다음 주기까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기다가 2파이를 더한 6분의 13파이 2파이를 더한 6분의 17파이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x값 찾아주면 답이 나오는 거.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왜 다음 주기까지 봤어?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야. 그러면 여기 2파이를 대입하면 2파이 넘어가는 다음 주기까지 생각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기 것까지 답을 찾아냈다. 이해되세요? 이 풀이가 일단 제일 빠른 풀이일 거야 얘들아. 따라옵니까? 자, 이거를 합성을 알고 있는 것과 답지가 유도한 거 잘 봐. 답지가 유도한 거. 쟤를 보고 덧셈 정리를 이렇게 직접 끄집어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내가 뭐 쌓고 풀고 쌓는 이런 태로 읽으려면 앞에도 코사인 모시기 여기도 사인 모시기의 값을 일단 생각해내야 되거든.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쌓고 풀고 쌓 읽으면 여기 사인을 쓰고 얘가 코사인 몇 도? 60도인 거야. 쌓, 코, 풀, 코, 쌓 얘가 사인 60도인 거야. 그래서 사인 x 더하기 60도다 라고 찾아주는 거를 이로 나온다. 의도한 게 답지야. 빡세지? 빡세잖아. 이걸 의도한 게 답지라니까? 근데 선생님이 딱 보고 이거 합성인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냥 합성을 알고 가는 게 훨씬 낫다 이거지. 결론적으로. 이래서 무슨 말인지 하지만 비교까지 좀 해주는 게 좋아. 항상 사고를 항상 열어놓는 게 좋습니다. 얘가 426에서 428 이었어요. 그리고 430번 공식이라고 그냥 써놓기만 하세요. 예각의 크기 공식 우리 활용했었죠. 맞나요? 한번 풀어볼까? 430번도 풀어볼까? 430번. 진짜 저 합성 쓰면 항상 수업. 그럴 수도 있어. 얘들아 근데 선생님 이것만 혹시 모르니까 준호가 나중에 질문할 것 같아. 아까 예각 공식 선생님이 쓰라고 했잖아요. 그 예각을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예각이 요 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저 현대에서 구한 걸로 다시 이해가 갈 거예요. 그쵸? 아, 요게 특수각이 나오겠죠. 일단 좀 특수 값이 안 나오겠지. 아, 자, 이 문제 풀이 끝난다. 근데 얘들아, 예각이 4분의 파이니까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절대값, 요놈의 기울기 5분의 3, 요놈의 기울기 k. 그러면 1 더하기 5분의 3 k 더하기 뭐 5분의 3 마이너스 k 따라오는 거야. 됐나요? 얘가 탄젠트 4분의 파이니까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뺄마인 상황이 있겠지? 또는 얘가 뺄마 1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뺄마 1인데 그 중에 양수 k 보여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원리는 뭐 궁금하면 그려보면서 하던지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증명해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가 4332 교육과정이고 유형9 보니까 반각공식 교육과정 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반각공식이 사실 아까 대각공식에서 반각공식을 끄집어낼 수 있었거든? 그치? 사실 내도 뭐 딱히 터치는 못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어차피 거기서 애들아 이거 알파 대신에 이변 알파 대입하면 되잖아. 하면 아무 말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놓으세요. 합성은 알아보면 그냥 좋습니다. 활용도가 있어요.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자, 유형 11에 443번 이런 거 좀 인출 안 써있는데 맛은 좀 봅시다. 443번 풀어보세요. 443번.
치면 각통일, 함수통일 기본으로 깔고 가야지. 자, 보겠습니다. 443번. 자, 일단 문제 보니까 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베타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야. 최대일 때의 코사인 베타를. 그럼 일단 알파하고 베타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베타를 알파로 표현 가능한가? 알파를 베타로 표현 가능한가? 그럼 일단 여기 알파에서 2알파 못 샀으면 띄워내릴게요 일단.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를 내가 2알파로 먼저 바꿨다. 근데 아직 각통일이 된 거다 안 된 거다? 안 된 거다. 왜? 현황 2알파는 알파니까. 그래서 2알파를 알파로 바꿀 수 있는 걔가 대각 공식이 있었다고.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를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도 바꿀 수 있었고, 코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서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었고, 2배의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었다. 세 가지 바로 따라 불러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이때 얘가 사인 알파니까 얘를 당연히 얘로 합통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알파 더하기 1 요거의 최대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럼 얘가 이제 2차 함수로 보여서 사인 알파가 언제일 때 최대한 마이너스 2의 1분의 b를 하니까 4분의 1일 때가 최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베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베타는 1-2배의 사인 제곱 알파니까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답은 1 마이너스 2 곱하기 16분의 1 맞나? 8분의 7 그놈이 답입니다. 이해될까요? 일단 중요한 건 공식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함수통일, 각통일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함수통일, 각통일. 그렇죠? 사인 세트 할 때 사인 2세트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2배 하니까 배가 되죠. 근데 뭐 백악관과 그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각을 너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51번 갑니다. 내가 451번 저거 딱 봤을 때 저 그림이 어떻게 읽혀야 되냐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세타라고 읽히셔야 돼요. 쓰세요. 저 세타가 세타로 읽히는 게 아니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이런 식으로 계속 읽어주는 게 미적분이야. 이름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풀어보세요.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 항상 알파하고 베타 찾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세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부생 정리 파트의 내신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 보면 세타가 최대라고 나와 있는데 요 세타가 언제가 최대일까? 일단 고민을 하는 문제가 아니야. 얘를 본 순간 두 직선의 이론을 예각으로 보여야 되고 하나의 각을 알파, 하나의 각을 베타라고 잡아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활용해달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라는 놈은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 놈인데 얘는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리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그럼 탄젠트 베타가 뭐냐면 탄젠트 베타는 요것분의 요거니까 x분의 16 대입해주면 될 것 같고요. 탄젠트 알파는 x분의 4 대입해서 1 더하기 x분의 4 곱하기 x분의 16 x분의 16 마이너스 x분의 4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64 분의 x분의 12 근데 탄젠트 세타가 최대래. 자, 그럼 탄젠트는 이 세타가 커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예각인 직각삼각형이니까 예각인 상황이잖아. 탄젠트는 1, 3에서 계속 커지는 상황이지. 그러면 세타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이거에 뭘 구해달라?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럼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던지 산술기야. 똑같아요. 이해돼? 그럼 분모분자에 x를 곱해. 그럼 분모분자에 x를 곱하니까 x분의 x 더하기 x분의 64 분의 12 이렇게 요거의 최대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최대가 되려면 분모가 최소가 돼야겠지. 분모의 최소가 산술기의 형태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이 루트 a, b 이렇게. 따라오실까요? 자, 그러면 얘 등호가 언제 성립하냐면 얘하고 얘가 같을 때죠. 그래서 등호는 x와 x분의 64가 같을 때 x제곱이 64일 때 즉 x는 8일 때 이런 답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풀어왔던 그 풀이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선생님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개념 정리 똑바로 하면서 그냥 문제 천천히 고민해서 푸시면 됩니다. 근데 고민해서 풀기엔 또 문제가 많죠? 알아요? 자, 455번 가볼까요? 455번. 여기까지 오답을 꼼꼼하게 한 다음에 미분법으로 넘어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3단원까지 되게 빨리 달려왔는데 여기를 사실 이 뒤에도 계속 요거 할 겁니다. 반복 계속 할 거예요. 자, 볼까요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분의 sin x 얘가 0으로 갔을 때 1 나온다 요것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준우야 물어볼게. 1 코사인 x는 아까 분모 x가 몇 개 필요하다고 했지? 얘는 2개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봐봐, 얘는 2개 필요하다 그거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sin x 형태를 끄집어내야 되니까 일단 정석적으로 먼저 풀어보자. 그러면 1 더하기 코사인 2x 분모 분자의 부패. 자, 그러면 1 코사인 제곱 2x 따라와서 얘가 사인 제곱 2x가 되는 거고, 여기는 x의
탄젠트 x의 1 더하기 코사인 2x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여기 탄젠트 x도 분모에 x가 있어야지 1이란 말이야. 얘 x 곱해줘. 그럼 내 맘대로 x 곱했으니까 여기 다시 x 곱해줘서 식에다가 없게끔 만들어. 그러면 이때 요 놈이 x분의 사인 2x가 2. 근데 그게 제곱이니까 2의 제곱 4 나오는 거고. 요거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x에 0 대입하니까 요거 1 나오겠지? 그래서 답은 2분의 4, 2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일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 한번 보시면 자 요놈은 분모에 2x가 있어야지 걔가 1인 거야. 맞아? 그럼 얘는 2x분의 sin 2x라는 애가 두 개가 있어야지 걔가 1인 상황인 거야. 그리고 다시 사이즈로 만들어줘야지. 분산을. 항상 저기서 출발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아래는 분모분자의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해야 되죠. 맞나요? 그럼 얘가 1 마이너스 코제곱에서 사인 제곱 x가 되는 겁니다. 따라옵니까? 그럼 이제 답 내주시면 얘가 1이고 사인 제곱 x랑 x 제곱 사라지니까 얘가 1의 제곱이고 사인 x는 사인 x에 없으니까 그리고 여기 0 대입하니까 얘가 2야. 그래서 답은 2 곱하기 4를 해서 8 이렇게 되는 게 답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들어봐. 사인 x가 보이면 걔를 그냥 x로 봐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럼 어차피 답은 1이 나오니까. 마찬가지로 탄젠트 x가 있다면 걔도 x로 봐버리는 거야. 그럼 사인 ax는 뭐라고 봐버리는 거야? ax로 봐버리는 거고 탄젠트 ax도 마찬가지로 ax로 봐버리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뭐라고 봐버려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자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뭐가 나왔냐면 분모분자의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함으로써 얘가 사인 제곱 x가 됐고요. 0 대입하니까 2분의 1 나와. 얘가 2분의 1 나왔어.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다시 이게 뭐가 나왔다고? 2분의 1이 나왔다. 그럼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2분의 1 x제곱이라고 불러줘. 선생님 얘가 정확히 얘예요? 아니에요. 꼼수예요. 이렇게 봐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1 마이너스 코사인 ax는 뭐라고 읽어줘야 될까? 2분의 1에 ax의 제곱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왜냐면 아까 코사인 ax 쓸 때 여기가 2분의 1 a 제곱이 나왔거든.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이 궁극적인 걸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답을 한번 다시 내본다고 하면 이거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근데 저 기본을 모르고 이렇게 가는 거는 진짜 하지 말고. 알겠니? 그럼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얘가 뭐라고 읽혀야 될까? 2분의 1에 2x의 제곱이라고 바로 읽히면 된다. 따라와. 이해돼? 그 다음에 x는 그냥 x고 탄젠트 그냥 x니까 이건 거라. 되니? 답은 2 이렇게 빠르게 내주시면 된다.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얘는 여기가 2x의 제곱이다. 얘가 뭐다? 2분의 1 x제곱이다. x제곱 약분돼서 답은 8 이렇게 내주는 게 대충 야비하게 푸는 방법이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하나 더 쓸까 그러면? 아까 선생님 필기놓은 거에 x 세제곱분의 탄젠트 x 마이너스 사인 x가 2분의 1 이렇게 나왔었거든? 필기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x가 0으로 가요. 아니야 다시 찍어.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한 거야. 가끔 오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선생님이 조금 찍어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2, 3까지를 한 세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조금 묶어서 하는 게 좋고요. 왜? 그래요. 나머지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먼저 맡기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질문 쩌르르르 받아줄게요. 아시겠나요?